우리 매일 보는 게 요통 환자고 이 사람은 전형적인 그 메카니컬 로백 페인이 아니고 그래서 뭐 이 사람의 전형적인 양상이 그 나이트 페인이고 그래서 내가 그 키드니 레나스터인 것 같아서 내가 타진을 했더니 통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그럼 레나스터랑 확률이 90%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IVP로 찍어보라고 했다. 그러면 왜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진단 안 해. 일단 검사실을 보낸다. 혈액을 뽑는다.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를 하고 MRI 찍고 다 한 다음에 더 디테일한 검사를 하죠. 그래서 병원에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하면 얼마쯤 나와요? 수억 원어치 나오죠. 수억 원. 그래서 종합검진 우리 100만 원, 200만 원 내면서 비싸다라는데 그 검사는 다 겉핥기만 하는 거죠. 알고 보면 기본적인 검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건 잘 못 찾아내요.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카우다 이쿠냐 신드롬이라고 허리가 아픈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한테 혹시 소변에 문제가 있는지 대변에 문제가 있는지 블라드 디스터번스라고 얘기하는 건 소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변이 예전 같지 않은지 그 다음에 대변에 예상하지 않은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소변하고 똑같이 또 뭐 있어요? 성기능의 변화가 옛날과 다른지 그 다음에 엉덩이 부위 감각이 둔한지 사실은 일반적으로 환자가 왔을 때는 나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가 둔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소변과 대변과 성기능 장애 그리고 엉덩이 쪽의 감각 저하를 나타나는 건 카우다 이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 원래 스파이널 코드죠. 스파이널 코드를 이렇게 내려오다가 허리 룸바 2에서 얘가 쫙 말총처럼 갈라져요. 그래서 걔를 카우다 이쿠이나라고 불러요. 스파이널 코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신경 가지가 한꺼번에 다 눌리는 거야. 그러면 걔가 소변이나 대변이나 생식기를 담당해주는 신경까지도 같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카우다 이쿠나 신드롬은 허리나 다리 아픈 것보다는 빨리 신경 압박 소견을 줄여줘서 신경을 많이 손상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대소변을 본인이 컨트롤 못해. 그럼 소변백을 메고 다니거나 대변백을 메고 다녀야 돼. 성기능이야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대소변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거로 소송 걸리는 의사가 굉장히 많아요. 한의사들 중에서 특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요통의 레드 플래그를 검사할 때 대소변에 문제가 있는지 근데 처음부터 성기능에 장애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외람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통이 아주 심해서 오래돼서 오는 환자들은 성기능을 최근에 쓸 일이 별로 없어.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성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기능을 물어보는 건 맨 마지막에 물어보셔야 돼. 주로 대변이나 소변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대변의 소변이 밤에 소변이 더 자주 매렸거나 아니면 소변이 나왔는데 시원치 않고 계속 찔끔찔끔 여러 번 보게 되거나 변비가 있거나 변이를 잘 못 느끼거나 갑자기 변이가 확 생겨서 변을 컨트롤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환자들 중에서 자기가 대변 매로운지 몰랐다가 침 맞고 있는 동안 변이 너무 많이 맞았고 막 이제 그쪽이 좀 더 액티베이션 되면 그냥 난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카우다 이쿠이나 신드롬을 걱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요거와 비슷한 사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수술 적응증의 환자인데 바울 펑션에는 약간 영향은 있어요. 그다음에 섹슈얼 디스펑션은 물어봤더니 뭐 그거는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자기한테 물을
소변은 그래도 괜찮다고 엉덩이 쪽의 감각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그래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워낙 크로닉하게 오래된 환자예요. 저한테 왔을 때 벌써 한 7, 8년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 걷는데. 그래서 환자가 오잖아요. 에큐트하게 왔을 때 꼭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요통 환자가 왔는데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에 힘이 없다 라고 얘기할 때 꼭, 왜냐하면 환자가 왔을 때 나 대소변에도 이상이 있고요. 그 성기능도 요새 나빠졌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 감각이 드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환자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물어봐야 될 맨데토리가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꼭 냅니다. 파우더 이쿠네 신드롬. 왜? 꼭 암기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낸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학생 좋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 딱 찍어주니까. 그래서 메카니컬하냐, 난 메카니컬하냐, 그 다음에 내장기성으로 오느냐. 내장기성으로 오는 건 아까 신경쓰기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캔서나 이런 것 때문에 오기도 하고 특이한데 증상이 일반적으로 메카니컬하고 틀리다는 게 특징이에요. 뭐냐 그러면 메카니컬하는 건 허리를 움직이거나 어떤 모션에서 더 아파진다. 허리를 쓸 때. 근데 그 비세라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쓸 때하고 상관없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메카니컬하고 난메카니컬한 건 다리의 통증이 나타나거나 저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허리를 움직이는데 허리가 아파지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와서 나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만 저려요. 허리가 아프더니 허리 아픈 건 다 낫고 다리가 저려요. 이런 사람은 앞으로 흔히 볼 거거든요. 그거가 난메카니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뉴로패시픽 페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통증은 에큐트와 크로닉으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에큐트하고 크로닉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허리가 아픈데 에큐트한 통증은요, 우리가 자연치유력이라는 얘기 들었죠. 우리가 페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생리적인 페인을, 에큐트 페인을 생리적인 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성 통증은 치료의 대상이고 급성 통증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급성 통증은 통증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리 기능을 이용해서 티슈를 재생시키거나 아니면 업로가는 상태를 노말로 돌아오게 하는 자연치유력을 키를 열어주는 게 그 급성 통증이에요. 통증이 없으면 못 느끼겠죠. 피하지도 못하고 조직도 재생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급성 통증은 필요한데요. 만성 통증으로 되면 그 통증은 그런 생리 기능은 없이 통증만 남아있는 경우예요. 간단하게 자연치유력을 액티베이션 시켜주지 않아요. 만성 통증은. 그런 만성 통증이라고 얘기하는 건 몸이 원래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내가 허리가 아파 만성이 됐다는 건 이 몸이 네 허리는 원래 그래. 돌아갈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출 청소년 얘기를 하거든요. 만성하고 급성 얘기할 때 여기 계신 분들도 한국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우리나라 한국 청소년들은 가출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주유소로 가요. 왜 주유소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유소는 재워줘요. 내가 그거 찾아냈는데 참 오래 걸렸어. 아니 주유소에 가출 청소년이 자꾸 주유소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가출했던 환자가 와서 내가 너네들은 왜 주유소로 가는데 했더니 주유소는 재워줘요. 그리고 거기 가면 남녀 짝을 질 수가 있대. 그러니까 주 그 방에
밤새서 주유를 하기 때문에 방을 그냥 그 주유원들한테 공급을 해준대. 그럼 거기서 자고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주유소에 가 있다는데 주유소에 가 있는 동안 한 달 정도는 나 학교 돌아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죠. 한 3, 4개월 지나면 지가 주유원인지 학생인지 몰라요. 그거를 고쳐주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나타나거나 선생님이 나타나거나 친구 나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러면 갑자기 나 학생이었지 이거 느끼죠. 그게 침이에요. 만성 상태에 놓이게 되면 허리가 아픈지를 잘 못 느죠. 급성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럼 침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성 통증을 만들죠. 침으로. 그러면 만성이라는 건 침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그래서 저는 표현을 뭐라 하냐면 3개월이 넘은 가출청소년한테 선생님이나 아버지가 나타나서 두드려 안 패도 돼. 나타나서 걔를 깨어만 주는 내가 학생이었구나라는 걸 인식만 시켜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침은 우리의 자연 치유력을 다시 턴온시켜주는 거거든요. 에큐트한 자극을 줘서 그걸 저는 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통 중에서 메카닉 같은 경우는 스폰딜로시스 이게 뭔지 디스크, 스폰딜로리스터시스, 스테노시스, 프랙처, 그 다음에 스폰딜로리스터시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그 스폰딜로시스도 있고 스폰딜로라이시스도 있는데 그건 여기 안 들어있네요. 이런 것들이 뭔지를 수업이 끝나면 다 아셔야 돼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요통의 대부분의 요통은 lumbar strain이다 이렇게 진단 내려요. 이거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라지. 꼭 모르면 특발성 안면신경 마비 뭐 이런 식으로 특발성 뭐 lumbar strain이라는 건 근육이 긴장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통이 생기면 무조건 다 요통이 근육 긴장이 오는 거죠. 그건 세컨더리하게 나타나는 거지. 머슬 긴장 때문에 요통이 아파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해가 되세요? 요통이 생기면 다 근육이 긴장이 오죠. 근육이 이완되는 이렇게 늘어져서 그 모든 헐렁헐렁거리는 사람 봤어요? 요통이 생기면 다 허리가 뻣뻣해지죠. 쉽게 말하면 요통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허리가 뻣뻣해진 거다. 이거는 요통이 생겨서 허리가 뻣뻣해졌다고 얘기하지 허리가 뻣뻣해지는 게 요통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저거는 세컨드리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룸바 스트레인이라는 진단명은 진단명에서 빼야 돼요. 근데 제일 많이 지금도 쓰고 있어요. 왜? 지가 잘 모르는데 허리 근육 긴장은 와 있잖아. 틀리진 않은 것 같아서 쓰는데 좋은 표현은 아니고요. 제일 많은 건 그 다음번에 뭐예요? 디제너티브 디스크나 파셋 조인트가 10%예요. 10%라고 얘기하지만 스트레인을 딱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저게 비중이 거의 3분의 1이 넘어가는 비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디제너티브 디스크하고 그 허니트 디스크를 나눴죠. 허니트 디스크가 4%고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3%. 그다음에 프랙처가 4%.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룸바 스트레인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디스크나 스트레스는 저기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포함이 안 돼요. 왜? 진단이 명확하게 허니트 디스크나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클리어하게 나와줘요. 프랙처도 그렇고 4, 3, 4 간단하게 11%는 진단명이 아주 클리어하게 끝나. 명확하게 어디에 디스크가 얼마나 나왔고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어떻게 되고 다 나와요. 근데 디제너티브 디스크나 파셋 조인트는 사업 번에 라테럴 조인트
파셋 조인트 아스레티스가 그레이드 3로 와 있고 이렇게 진단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 80%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나 파셋 때문에 온다고 보통 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까 요통 10종 요통에서 뭐라 했어요? 한요통이거나 습요통이거나 불능전축하거나 이런 것들,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통증들은 대부분 관절 통증이거나, 그래서 연세 드시면 관절이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허리가 뻣뻣하고 이렇게 되면 요통이 생긴다 그랬죠. 그럼 양방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이가 먹으면 디스크가 내려앉고, 디스크가 내려앉으면서 파셋도 늘리고 디스크의 스테빌리티가 떨어져서 이것 때문에 요통이 생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그 아주 딥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표현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신화와 똑같은데, 그래서 요통이 제일 많은 원인은 디스크와 디스크가 터져나온 디스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파셋 조인트, 쉽게 말하면 디스크나 파셋 조인트의 노화가 요통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 노화가 오는 부위는 조인트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나이가 먹어지면 더 증가하는 거하고, 노가다를 더 많이 하면 증가한다는 것도 다 이해가 되죠. 예? 왜냐하면 디스크는 허니트 디스크는 30, 40대 때 많이 생기고요. 나이가 먹으면 떨어져요. 디스크가 튀어나올 게 없거든요. 프렉션 나이가 먹으면 좀 증가하긴 하지만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 합시다. 킬로징 스펀딜라이티스라고 뒤에 가서 잠깐 한번 볼 거예요. 강직성 척추염이고요. 여기 이제 레날 디지 중에서 이제 그 신결석 있죠. 신결석 환자는 신수를 이렇게 두들겨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요통 환자는 두들긴다고 요통이 확 생기지는 않아요. 요통이 생기는 원인은 근육이나 인대나 텐던이나 널브나 디스크 커넥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조인트가 제일 많다. 그래서 조인트가 1번, 버테브라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2번, 그것이 전체 요통의 80%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통의 진단을 주로 그쪽으로 질문 많이 내고요. 그거 말고 요새 유명한 이제 디스크의 문제를 보자. 디스크의 변화 중에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요거는 허리에 티대는 거하고 틀려요. 디스크가 그냥 말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디제너티브 디스크 디지라고 DDD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인터버테브라 디스크 디제너티브라 해서 IDD나 DDD 두 가지 표현을 다 써요. 나중에 책들 보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컨셉만 갖고 가세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할 건 아닌데 저게 노화라는 얘기겠죠, 결국은. 그다음에 디스크가 실제로 튀어나와서 발로 내려가는 신경을 러브루트를 눌러서 나타나는 라디클로패스가 나타날 수 있고요. 전체를 눌러서 마이엘로패시를 나타낼 수 있죠. 신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라디클로패시나 마이엘로패시를 분별할 수 있을 테고요. 조인트의 병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티슈별로 보는 거예요. 파셋 조인트 신드롬이라고 리포드 페인이나 허리가 아픈 경우 라디클로패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조인트가 부어서 스파이널 캐널 좁게 만들어서 스테노시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리포드 페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파셋 조인트가 굉장히 많은 통증을 만들 수 있고요. 봄 같은 경우에는 컴프렉션 프랙처라고 얘기하는 압박골절,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전이증 요것들도 만듭니다. 뒤에 볼 거고요. 인대 손상은 안킬로징 스펀딜로테이스나 강직성 척추염이나 스테노시스도 황색인대 비후 때문에 만들어져요. 텐던이나 머슬은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티슈마다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컨셉을 가지고 들어가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10분 가셨다가 40분에